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산울림 코너입니다. 오늘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휴게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청소노동자의 휴게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황 어땠습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언론을 접했겠지만 우리 사회 학교 혹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곳에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청소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소가 이제 휴게 공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나 열악한 거죠. 계단 밑을 개조해서 곰팡이가 쓰는 곳에 그래서 휴게 시설 필요성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이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지도기간을 2달 동안 선정을 해서 네. 8월부터 10월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말씀하신 그 조사는 국회에서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하고 관련된 노동단체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우리가 그냥 사회적 상식 수준의 휴게 공간은 10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청소 비품을 놓는 창고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네. 휴게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됐고 아예 적합한 기준이 아닌 곳에서 하는 분이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노동자분들 또 아파트에서 경비 일 하시는 분들이 이 근무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휴게 시간에 대한 공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있는데 공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더라고요. 왜 예. 그런 걸까요? 이제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고요. 70년이 지났는데 주로 임금 혹은 시간, 특히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4시간을 일하고 30분, 4시간 일하고 30분. 그러니까 하루 일하시는 분들은 8시간 기준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근로기준법에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128조에 이제 작년 제정이 돼서 올해 이제 8월부터 시행입니다. 휴게 공간이라는 것은 적합한 공간이 아닐 경우는 건강권 휴게권 이름으로 생명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법에 삽입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 공간이 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과 기준 네. 등만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인 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죠. 위치, 크기, 면적, 조명 등. 근데 가이드라인으로 있다는 것은 그간에는 법을 안 지켜도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올해 8월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차 50만 원의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네. 3차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되어 있는 거죠. 요약하면 지난 70년 동안 휴게 공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쉴 권리 건강권을 위해서 법에 제정이 되고 네. 이제 시행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럼 과거에는 이 휴게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걸 뭐 법적으로 제재한다거나 이런 수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과거에 우리는 뭐 야간 노동이라든가 교대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심야에는 몇 시간 일해 이런 기준만 있었고 휴게 공간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사람 인권에 대한 고려되지 않은 법제도와 이 공간 기업 운영이 됐었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네. 아직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비단 서울역에 한번 기차를 타러 가시려면요. 서울 역사 1층에 보면 아직도 계단 밑에.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그곳은 공간이 넓습니다. 네. 바로 쪽 계단은 아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주위에 둘러보면 백화점이나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휴게 공간을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하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건물을 지어놨더니 휴게 공간이 없네? 네. 우리가 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하 사업 지하요. 구석에. 그런데 그나마 지하의 환기가 잘 되면 좋지만 습하고 면적이 적고 거기에서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그나마 공간이 주어지면 다행인데 저희가 아직도 제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화장실 안에 개수대 옆에라고 하죠. 걸레 대걸레를 빠는 곳에 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주 우연히 목격을 하는 게 이 화장실 청소 도구함을 모아둔 곳에 한 구석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번에 생긴 거고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셨죠. 특별 지도 기간. 예. 그러면 이제 과태료를 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대학교하고 아파트 한 100여 곳 이상을 이 기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우리들이 또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해야 500만 원 이렇게 되죠. 아니 왜 이렇게 과태료가 낮거나 3차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의 뭐 애로사항 제재가 심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휴게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던 그 건물, 뭐 기업이나 뭐 학교나 이런 아파트 등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면은 참 나름대로 지금 그래도 방법을 찾고 있겠죠. 사실은 애초에 건물 지을 때 이걸 고려하지 못한 곳이 많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사실 현실은 또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최대한 공간을 찾아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고 그곳이 순환이 되게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새로 리모델링 할 때는 이제 고려하게끔.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선 정부가 영세업체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 짓는 건물은 필히 이 법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네. 해서는 휴게 공간을 하도록. 저는 가장 모범적인 곳이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참여를 했지만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학에 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 건물은 지상에 있습니다. B1이 아니에요. 예, B1이 아니라 B1이 아니에요. 우리가 B자가 빠진 숫자만 있는 공간에 층에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인권 감수성, 노동 감수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장 내 휴게실의 기본 요건을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서 휴게 공간의 기본 조건은 어떤가요? 9월 5일 날 홈페이지에 게시됐고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남짓 조금 더 되죠. 제가 이제 어제 확인해 봤어요. 네.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네. 조회수가 5,785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해 당사자 하면 아직도 이 가이드라인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죠. 7가지 항목 카테고리 돼 있고 무려 51쪽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최소 면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천장고라고 그러잖아요. 이 높이 2.1m 이상. 그리고 남녀 분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일하는 곳과 가까워야 된다라든가 온도 습도 조명 뭐 구체적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면 네. 조그마한 회사들에서 이제 부담 가질 거는 같아요. 근데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니 우리 상무님 사무실 오피스는 그렇게 넓고 네. 더 많은 20-30명의 네. 노동자들의 공간은 생각 못한 건 동등한 인격 주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7가지 직종 중에 조금 불편함은 저는 조도나 이런 것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면적이나 위치 공간은 점진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본 요건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이 최소 공간도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명절이나 이때 추석이 이제 한 달 전이었잖아요. 가끔 중앙차로를 위반해서 가는 걸 목격하잖아요. 네. 과태료가 너무 낮죠. 아니 1차 해봤자 50만 원이면
저도 낼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빌려주고. 근데 과태료가 1차가 50만 원이 아니라 숫자 하나가 더 붙는다면 500만 원이라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사람 기준의 양형이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 처벌 기준이 과태료 기준이 대단히 낮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최저임금 위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중소기업에 고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 2, 30년 전에도 저희 이런 모습을 기억을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가 어떤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극장을 보러 가면 여자 화장실은 대단히 적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이 자변기 소변기 위치가. 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설계 기준부터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갈 게 아니라요. 저는 건축 관련된 법률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건물을 세울 때 이 공간을 딱 마련을 해야 봐야 된다라는 건물 거죠. 재건축이나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이거 해야 그러니까 제도가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 건축하는 분이 산업안전보건법 볼 리는 사실 만무합니다. 전무하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권 수준이 향상되고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상호를 줘야 되는 저는 생각을 해보면 건축 관련된 법률에 이 휴게 공간 조항을 뭐 모법은 어렵다면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충분히 넣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발생한 산재 사건 사고들이 잊혀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지요? 2019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한 분이 휴게 공간에서 목숨을 잃는. 근데 그 휴게 공간이 이제 계단 밑이었고 적합하지 않은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환기가 됐죠. 그리고 매년 대학교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선생님들이 한두 분은 이렇게 우리가 쪽잠 자듯이 네. 20분이 몇 평 안 되는 공간에서 자는 것들이 있어서 비단 목숨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편한 공간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잘 확인이 되고요. 많은 청중들이 YTN 지금 생생경제 듣고 있는 분들 혹시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시다 보면 4호선 사당역이 있습니다. 네. 사당역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과천 쪽하고 저쪽 서울역 방향 그 쪽에 보면 그분들이 한평 남짓해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공공기관조차도 이런 것들을 눈에 다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비원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단순히 목숨을 잃어야만 우리가 휴게 공간을 볼 게 아니라 적정한 공간, 인간이 상품이 아니라 네. 한 인격 존재로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해서 일어난다는 점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인식적인 변화도 함께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이 명목상의 휴게 공간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제 없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에 이제 비품하는 곳에 이제 쉬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건 그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뭐라 하죠? 칸막이 정도를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기본 더불어 사는 공간에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두 주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건물 휴게 공간도 없지만 산업단지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이나 지역 같은 데 보면 한 일정 정도의 공단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런 공간에도 휴게 공간이 없고 그래서 업종별 업태별로 보면 우리가 휴게 공간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2017년 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 휴게 공간에 대한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시켜줄까 해서 같은 대형마트인데 프랑스에 있는 까르푸의 휴게 공간하고 우리나라의 LC
H 그 대형마트하고 비교를 해서 사진을 게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땠나요? 스웨덴의 이케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유통 매장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있는 자사의 대형마트라도 공간 크기, 조명, 조도, 비품이 동일합니다. 소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한 3-4개 대형마트는 표현이 그렇지만 한 30-40년 전에 군대 막사처럼 그냥 마룻바닥만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 일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일하더라도 최소 기준, 최저 보장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마련하고 제시하고 업종별로 이걸 네.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연구원님이 저희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있었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서울이 아닌 파리 소르본 대학이라면 달랐을 거다. 그거를 가차없이, 기억을 하셨어요. 네, 과로 산재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하신 그 인터뷰 내용이 참 아프게 들렸거든요. 다행히 뭐 우리도 우여곡절 끝에 산재로 인정을 받긴 했지만 외국의 경우 이 청소 노동자 휴게권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거죠. 작년에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오늘은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을 그러니까 거긴 정문에서 한 30m 되면 이제 본관 건물이 있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2층에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은 그분이 있는데 그 옆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있어요. 우리는 상상을 하나요? 상상이 안 네. 되는데요. 근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대학들 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비원 지하에 있고 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같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휴게 시간도 다릅니다. 우리는 30-40분 일하다가 빨리 청소해야 되는데 그곳은 타임별로 2시간 일하고 30분, 2시간 30분 이 시간에 대한 배려도 다르죠. 그래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저평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건강권,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이걸 더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걸 억압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소 노동자분들 또 경비원분들 더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